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선물거래 왕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한 거래 실습 영상입니다. 거래소는 세계 3대 선물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를 가지고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전 영상에서 선물거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버리지나 롱숏 거래의 뜻 같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거래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쓸 코인을 가지고 와서 해외 거래소는 은행이랑 직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선물 거래하는 법, 선물 거래 메뉴 설명, 그리고 끝나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겠죠. 주의하실 점이 혼자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가거나 앱스토어에서 어플 먼저 받아서 가입해버리면 거래 수수료 할인을 못 받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래 수수료가 레버리지를 곱한 만큼 수수료도 곱해지기 때문에 할인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제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할인받고 가입 가능한 링크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 누르시고 여기 가입 링크가 보일 겁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먼저 아이디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나 둘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해외 거래소는 구글 이메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메일 적고 나면 여기 패스워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여기 노란 버튼 누르시면은 위에 적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라가거든요. 인증하시면은 회원 가입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플은 앱스토어 같은 데서 바이비트라고 치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 버튼 뜰 거니까 설치 누르시고 완료된 분들도 업데이트 한 번 더 해주셔서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열기 누르고요. 노란색 사인업 로그인 버튼 있죠? 로그인 할 거니까 여기 아까 이제 가입한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실 때는 옆에 탭해서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기입해 주시고 로그인 나우 버튼 눌러주시면은 똑같이 인증번호 한 번 더 날라올 건데 그리고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인증기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인증기 치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하라고 뜰 거고 나중에 편하게 하실 거면 구글 인증기를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처음에는 여기 토탈 에셋 내 자산이 별별별로 뜰 건데 여기 눈 있죠? 눈 클릭하시면은 눈이 떠지면서 잔액 남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쓸 코인을 보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업비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송금용 코인이라고 해서 리플이나 트론처럼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을 쓰기도 하는데 송금용 코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이전 제 영상들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테더 USDT를 가지고 바로 송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업비트에서 테더가 거래가 안 됐는데 지금은 테더가 거래나 전송이 되기 때문에 테더로 바로 보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테더가 있죠. 없으면은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위쪽에 있을 건데 안 보이면은 위에 검색창에 테더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냥 눌러주시고 한 10만원치만 연습용으로 사볼게요. 10만원 확인 매수 시장가로 바로 사겠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단에 보면은 입출금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입출금 들어가 주시고 테더 사진에 보일 건데 테더 클릭하시고 해외 거래소 출금할 거니까 출금을 누릅니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입금처가 확인된 주소로만 가능하다. 개인 지갑은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거래소로 보낼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출금 네트워크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코인 주소가 계좌번호라고 치면은 출금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선 같은 건데 이거를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랑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 네트워크에 따라 주소도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론으로 할 거라서 밑에 보시면 트론 있죠? 트론에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서 트론 네트워크로 출금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출금 수량 최대로 하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이제 입금처가 있는데 입금처 눌러서 우리 바이비트 보낼 거죠. 바이비트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되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이제 바이비트로 가서 바이비트의 테더 입금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바이비트로 가볼게요. 바이비트 가서 하단에 보시면 에셋이라고 있죠? 자산이라는 뜻이니까 에셋 들어가서 우리는 입금 받을 거니까 디파짓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디파짓 크립토가 가상자산이라는 뜻이죠. 디파짓 크립토 눌러서 이거는 이제 매뉴얼이니까 그냥 튜토리얼을 넘어가시거나 X 누르시면 되고 우리는 테더를 받을 거기 때문에 USDT를 고르셔도 되고 안 보이면은 검색창에다가 USDT를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USDT 체인을 고르라는데 체인이 네트워크거든요. 우리는 아까 트론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트론 TRC20 이걸 눌러주시고
그러면 트론 네트워크용 테더 입금 주소가 이렇게 뜹니다. 직접 이 긴 글자를 치다 틀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 네모 두 개 오른쪽에 있죠. 이게 복사 버튼이거든요. 이 복사 버튼을 꼭 활용하셔서 눌러주시고 복사된 거를 그대로 업비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또 동의 눌러주시고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련 멘트니까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가 있는데 이 채널 인증하기는 각자 개인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하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 뜨죠? 그러면 다시 이제 바이비트 가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업비트에서 출금 완료가 뜨면은 알람이 올 거고 그러면은 그 뒤로 바이비트로 넘어가서 전송받은 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하면 되는데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리플이나 트론 같은 경우는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고 테더는 조금 더 길어서 뭐 5분에서 10분 사이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집을 할게요. 자, 이제 출금 완료가 떴다고 알람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에서 다시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입금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할 건데 일단 SS를 한번 가보시면 하단에서 SN 눌러주시고 해외 거래소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국내 거래소는 그냥 내가 입금을 은행에서 하면 그 상태로 바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내가 입금을 하면은 이 보관된 지갑이 따로 있고 거래용 지갑이 따로 있어서 보관된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용으로 확실하게 보낸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바로 트레이딩용 지갑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펀딩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트레이딩용 지갑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두 지갑 간의 이동하는 메뉴는 여기 트랜스퍼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아무튼 트레이딩용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었으니까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볼게요. 선물 거래 하는 방법은 하단에 트레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트레이드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나 튜토리얼 같은 거 뜰 건데 이거 그냥 X나 가리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스팟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팟은 현물 거래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선물 거래 할 거기 때문에 이 퓨처스라는 탭을 클릭해 줍니다. 퓨처스를 클릭해 주고 그러면은 이제 현물 거래 화면에서 선물 거래소 화면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물 거래를 진행할 거고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BTC USDT 이거는 코인 이름이에요. 내가 지금 거래할 코인인데 BTC는 비트코인이고 USDT는 테더니까 우리가 지금 USDT를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캔들 아이콘 눌러주시면 이 봉 아이콘 누르면 차트 화면이 뜹니다. PC는 한 번에 다 뜨는데 모바일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차트 볼 때 눌러주셔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오른쪽에 이 버튼 누르시면 원래대로 화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픈이랑 클로즈가 있는데 오픈 탭은 주문을 연다, 그러니까 매수 주문 탭인 거고 클로즈는 주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매도 주문 탭입니다. 일단 오픈으로 돼 있는 데 놔두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마진 모드라고 해서 크로스라고 된 게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 밑에 두 개는 필요 없고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두 개가 중요한 게 뜨는데 일단 처음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아이솔레이티드로 바꿔주세요.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란 뜻이거든요. 크로스는 교차,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할 때 먼저 초보자분들은 아이솔레이티드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레버리지 설정이 있죠.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설정 가능한 최대 한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보시면 지금 100배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라서 100배까지 가능한 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이제 20배에서 50배까지 왜냐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바이비트는 지금 100배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래소들은 뭐 125배, 150배, 200배까지 되는 데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기본 10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롱, 숏, 레버리지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주문 넣는 거를 지정가로 할 건지 시장가로 할 건지 정할 수 있는데 리미트가 지정가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호가창이 있죠? 호가창이 있고 가운데 이게 현재 가격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KRW 원화가 아니라 USDT죠. USDT 테더 기준으로 뜨기 때문에 지금 10만 1,900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가일 경우는 가격을 여기다가 직접 쳐주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호가창에 클릭을 해주시면 그 클릭한 숫자에 맞게 바뀌거든요. 그걸로 정하셔도 되고 퀀터티 같은 거는 매수 수량을 정하는데 BTC로 하면 힘드니까 USDT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 일단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정확한 숫자보다는 우리는
대략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드래그를 더 많이 씁니다. 이 드래그 바는 퍼센테이지로 이제 수량 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 10%만 먼저 해서 매수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시장가로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대신에 마켓이 시장가거든요. 마켓을 클릭하시고, 시장가이기 때문에 지정 가격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지만 매수 수량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드래그 바 활용해서 10%는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최소 주문 가격이란 게 있어요, 거래소마다. 예를 들어 한 20% 정도 하면은 여기 밑에 코스트가 뜨죠. 증거금이 10불이 투입될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67불 가지고 있는데 20% 정도 넣으면 10불 정도가 주문에 들어갈 거다.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뜨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 그 밑에 내려보시면은 오픈롱이 있고 오픈숏이 있는데, 오픈롱은 롱 주문을 들어가는 거고 오픈숏은 숏 주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빨간색이라고 해서 뭐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롱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숏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알기 쉽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일단은 먼저 롱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티드 10배 레버리지 시장가로 10불 해서 오픈롱 이렇게 주문을 들어가 볼게요. 눌러 보겠습니다.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포지션 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가일 경우에는 지정 가격이 도달 안 해서 주문이 안 잡혔을 경우는 여기 오더스에 밑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잡힐 때까지 기다리거나 취소하고 다시 넣거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포지션으로 주문이 잡힌 거예요. 포지션 탭을 눌러 보시면은 밑에 내리면 이제 포지션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지션이란 거는 계약을 말하고, 계약은 주문을 말하고, 그냥 포지션이 잡혔다, 포지션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냥 주문이 매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아이솔레이티드 10배 롱은 초록색으로 글자가 뜬다고 했죠. 숏일 경우는 여기가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unrealized P&L이란 건 뭐냐면, P&L은 손익을 말하고 unrealized, realized가 실현되다는 뜻이고 unrealized는 미실현 손익. 그러니까 아직 지금 거래 중이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 손익을 말하는, 한마디로 실시간 내 손익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일 땐 빨간색으로 뜨고 플러스일 땐 초록색으로 뜨고, 괄호 안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익률인데, 이 이익률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증거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은 아까 여기 10불이 들어갔었잖아요. 10불이 들어갔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10배를 썼어요. 그러면은 현재 진행 중인 총 포지션이 잡힌 거는 100불이 잡혀서 100불로 거래를 중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손익률 같은 경우는 100불이 아니라 내 들어간 증거금 10불을 기준으로 이익률이 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0%가 떴다 그럼 나 지금 레버리지 10배 썼으니까 100불에 100%면 100불 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100%라고 찍히면은 내 투입된 증거금 10불에 대한 100% 수익, 그러니까 10불을 벌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라, 현재 내가 투입된 금액의 손익률이 뜬다. 포지션 사이즈는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울 거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 그리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Estimated Liquidation Price, 이거는 이제 Estimated가 추정을 말하는 거고, Liquidation이 청산, 프라이스 가격, 예상, 추정, 강제 청산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에 도달할 경우는 내 포지션, 현재 10불이 들어가 있죠. 이 10불이 청산돼 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강제 청산돼 버리면 이제 0원이 돼요. 그리고 위에 올렸을 때 지금 아이솔레이티드로 돼 있잖아요. 아이솔레이티드는 여기 남아있는 56불은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란 뜻이 왜 격리냐면은 내 투입된 증거금 10불과 남아있는 가용자금 56불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격리가 돼 있다고 해서 격리라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 크로스로 돼 있다, 그런 경우는 크로스일 때는 이 투입 증거금 10불이 청산당할 때 이 56불까지 같이 청산돼 버려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격리로 먼저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진입한 가격이 101,955인데 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손실이 나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서 이 92,220에 도달할 경우는 강제 청산이 당한다는 건데, 추정이기 때문에 딱 저 숫자에 청산당한다는 게 아니라 대략 뭐 92,300에도 청산당할 수 있고,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24시간 차트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청산당하기 전에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 청산당하기 전에 손절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청산당해서 아예 0원이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고 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 set TPSL을 가지고 손절가를 미리 걸어놔야 됩니다. TP는 take profit이라고 해서 익절을 뜻하고, SL은 stop loss라고 해서 손절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 눌러보시면, 익절은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손절은 꼭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take profit
트리거 ROE, 스탑로스 트리거 ROE라고 있는데 지정한 가격에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걸 말합니다.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 ROE에다가 내가 만약 70%난 70% 손실 봤을 때 자동으로 손절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 금액이 뜬지 예상 손실액이 뜨고요. 10달러 중에 7달러 손실 본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0% 수익일 때 자동으로 팔리게 하겠다. 그러면은 10불에 200%니까 20달러 수익이 난다고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컨펌 누르면 여기 이제 세팅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PSL 항상 걸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TPSL도 급격한 가격 변동에는 트리거가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너무 정상가 가까운 데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종료하려고 하면은 아까 위에 클로즈 탭이 있다고 했지만 위에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밑에도 만들어 놨거든요.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바로 클로즈 할지 지정가로 할지 나오는데 시장가로 할 거니까 그냥 100% 돼 있고요. 그냥 컨펌 누르시면 바로 주문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20%에서 이번에 숏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픈 숏, 똑같은 조건의 오픈 숏.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숏이라고 빨간색으로 뜨는 게 다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청산 가격이 아까 롱일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밑에 청산가가 있었으면은 숏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내가 손해가 되니까 청산 가격이 위쪽으로 잡힌다. 그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 가격은 레버리지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은 10배 레버리지지만 만약에 50배, 100배로 쓰면은 청산 가격은 현재 가격과 좀 더 가까워져서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솔레이티드 대신에 크로스를 해서 마진모드 다른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크로스는 롱숏 따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하나로만 통합되고 똑같이 20%로 롱을 들어가 볼게요. 아까 롱으로 들어갔을 때 격리로 들어갔을 때 정상가가 9만 얼마였죠. 근데 지금은 3만 5천 얼마죠. 정상가가 엄청 낮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정산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차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가 있는 증거금과 여기 남아있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available 가용자금, 남아있는 가용자금이 현재 들어간 투입 증거금 10불에 대해서 같이 담보로 잡혀서 청산가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불만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35,000불이 되면 코인판 망한 거니까 이까지 올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문제는 내가 알트코인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전체 자금 20% 들어간 거잖아요. 20%밖에 안 들어갔는데 타점이 너무 안 좋아. 산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 롱일 경우에. 그러면은 어쨌든 내 평단가보다 위에서 놀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계속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평단가를 낮추려고 추매를 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면 기다리겠지만 일단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할 경우에 격리는 추가 매수를 하면 할수록 평단가도 낮아지고 정상가도 같이 낮아져요. 근데 교차 같은 경우는 정상가가 처음에 엄청 낮게 잡힌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일단 한번 해볼게요. 20% 더 사볼게요. 롱 더 사보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10불 더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정상가가 갑자기 69,000, 7만까지 확 올라가 버려요. 왜냐? 남아있는 가용자금이 담보로 잡아야 될 가용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부 다 투입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투입했을 때는 5불 이상 사야 되기 때문에 5불은 남아버리는 거고 대략 비슷하게 아까 격리일 때 전부 다 들어갔을 때 92,000이었죠? 지금 91,000까지 비슷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5불이 다 들어갔을 경우는 격리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다 투입했을 때는 격리랑 교차랑 결국은 정상과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격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할수록 청산가도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교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엄청 낮게 시작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추매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평단가는 낮아지는 대신에 청산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추매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되죠. 내가 타점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 교차보다는 처음에는 격리를 먼저 쓰시는 걸 권유드리고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일단 격리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TPSL도 꼭 걸어 두시고요. 그래서 종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격리 교차 롱숏별로 메뉴 설명을 드렸고 내가 만약 거래를 종료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봐서 거래를 종료했다. 다시 내가 이거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싶다.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오른쪽 하단 Asset을 눌러주세요. Asset으로 가셔서 이제 여기 이 돈을 우리는 출금할 거예요. 출금. 거래소 업비트로 다시 보낼 거니까 출금 위드드로우 눌러주시고 USDT 눌러주시고 온체인을 하셔야 돼요. 온체인이 이제 거래소 간 거래라서 온체인 눌러주시고 어드레스에 이제 업비트 테더 입금 주소를 치시면 돼요. 네트워크는 똑같이 트론으로 할 거고 수량은 맥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돈이 들어있는 지갑별로 체크하면 되는데 둘 다 체크돼 있으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어디 있든지 돈이 전송된다는 거고 현재 트레이딩 지갑에 있는 돈을 출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업비트로 가서 업비트 입출금에서 다시 테더를 눌러주시고 이번엔 입금 받을 거니까 입금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확인 누르시고 트론 확인. 그럼 트론 네트워크용 테더 입금 주소가 떠죠. 복사 눌러서 최소 입금액 3USDT다 이거 확인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위드드로가 활성화 되거든요. 위드드로 눌러서 컨펌 누르시면은 저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인증번호 한 번 더 인증하러 뜰 거고요. 그래서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필요 없는 주소로 등록을 해두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송금이 완료가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다시 홈으로 가면 돈이 다 동결되어 있는 걸 확인해서 없다고 뜨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나중에 업비트로 입금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다시 거래소에서 테더 눌러서 매도해서 시장가로 최대해서 매도를 하시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외 거래소 가입하고 선물 거래할 코인 보내고 선물 거래하고 다시 국내 거래소 보내는 것까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은 꼭 걸어 두셔야지 청산당해서 영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걸로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좀 레버리지 낮게 해서 하시고 익숙해지시면은 뭐 크로스든 교차 모드든 뭐 알트코인이든 익숙해지시면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